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욱이라고 하고요. 리얼워크와는 약 2년간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저희가 최초에 대표이사님께 보고 드렸던 안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제목으로 제우스 사내 강사 선발 및 운영안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직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내 강사 양성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정규 분포랑 통계 자료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제가 정규 분포 표를 찾아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쭉 보시면은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 C 플레이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요. 2대8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위 20%에 포함되는 A 플레이어들이 나머지 80%를 다 이제 끌고 가는 구조고, 그래서 조직에서는 상위 20%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나머지 80%의 플레이어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법칙을 나타내고요. 이에 반해서 최근에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상위 20%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B플레이어들한테도 뭔가 좀 기회를 주고 B플레이어, C플레이어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 B플레이어, C플레이어들도 A플레이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산하 강사 양성 과정의 취지에 맞는 건 롱테일 법칙이기 때문에 이 롱테일 법칙에 따라서 A 플레이어들이 B 플레이어, C 플레이어들을 이끌고 가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근데 그때 제도적 장치는 사내 강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이사님께서 이 장표부터 해서 조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인을 받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제우스 내로 봤을 때는 직무교육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사업부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직무교육 체계는 지금 전혀 없고, 현재로서도 저희가 전사적으로 통계 교육을 좀 크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볼륨이 너무 큰 상태라서 지금 직무교육 체계는 계속해서 체계를 갖춰 나가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좀 직무 중심적으로 교육 체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교육의 방향성도 잡고,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사업부 내에 어떤 교육들이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위주로 사내 강사를 양성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사내 강의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해서 직무교육 체계의 기반을 2020년도부터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내 강의 과정들이 생겼고 직무교육 체계의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내 강의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목적은 사내 강사 양성 과정 목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 플레이어가 B 플레이어, C 플레이어들이 이끌고 간다 이런 목적과 더불어서 일단 직무학습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직무 전문화를 통해서 성과 창출을 하겠다. 이 첫 번째 목적이라, 그 다음에 이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의 또 중요한 목적일 수 있는데 해당 분야의 직무 전문가를 확보하겠다. 뭐 SM이라고도 하고 직무 전문가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무 전문가를 파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무 전문가 풀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도 사내 강사는 우리 회사에서는 직무 전문가구나 이렇게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물은 직무교육 콘텐츠라던가 그 다음에 직무 전문가 사내 강사 풀,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직무 강사 직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풀을 이제 좀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아까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직무교육 체계를 사내 강사 양성을 통해 사내 직무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추진 단계는 보시면은 일단 강사 선발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강사 양성 교육 진행 그리고 교육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이거는 추진 기간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처음 진행할 때 추진 기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3기 과정까지 진행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사내 강사 선발하고 육성할 때 사실 사내 강사나 직무 전문가를 누구를 뽑는지가 굉장히 이 제도의 그 핵심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사업부 담당분들을 찾아뵙고 요청을 드렸고요. 누구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업부 담당님이 조금 어려워하시면 비유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부 밑에 바로 이제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제 직책자분들한테 먼저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당 강의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그리고 또 평소 근무 자세가 타입 모범이 되는 자, 뭐 이런 그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여기 직무 분석 결과를 저희가 지금 이거 좀 가려놓긴 했는데 직무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그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 제우스에서는 핵심 직무라고 파악을 했고 이 직무에 맞는 사내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금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3명 정도 지금 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대상자를 선발하고 나서 그 대상자 교육을 먼저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해서 바로 이제 사내 강사로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리어워크 정강욱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직무 교육 과정을 먼저 개발하는 게 그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직무 교육 과정을 개발을 먼저 하는 그 물론 이제 강사 선발하고 나서 하는 건데 직무 교육 과정 개발을 먼저 하는 그 순서를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순서대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인아웃 제도도 있고 지금 그런데 저희는 인아웃 제도를 지금은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보통 근데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사내 강의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평가를 해봤을 때 거의 다 그 6점 척도 기준으로 5점 후반대에 그 교육 만족도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아직은 해당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사내 강의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신청을 하고 입가를 해서 그런지 아마 그 이유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만족도는 다 이제 좀 높은 편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뭐 시스템이나 서포트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계속해서 좀 관리를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반성을 좀 하고 이거는 계속 다시 좀 유지 관리에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진행했을 때 그 사진들인데요. 처음에 1기 과정 진행했을 때 사진이고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직무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하는 과정부터 해서 그 수업시험 피드백 워크숍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수업시험 및 피드백 워크숍 이때는 임명식을 같이 진행하는데 그 사내 강사분들을 강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부의 사업부 담당분들, 임원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저희 대표이사님도 참석을 하셔서 피드백도 이제 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고 어떤 점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어떤 점은 좋았다 이런 그 의견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그 사내 강의 과정을 조금 더 그 가다듬는 시간이었고요. 이 수업 시간을 진행하고 나서는 그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그 사내 강사 임명장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사원증을 교체해서 발급을 해드리는데 그런 이렇게 지금 여기 사내 강사분들 사원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검정색 사원증 케이스인데 검정색 줄이고요. 근데 그 흰색으로 사원증 케이스를 교체하고 그리고 여기에 순금 코인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따로 이제 뭐 금전적인 지원 같은 부분은 뭐 사내 강사료라던가 그리고 또 과정 개발비 이렇게도 따로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부착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어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기획이 됐던 거였고 이렇게 드리면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일단 반돈입니다. 순금은 한 돈으로 하면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케이스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반돈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마무리했었고 이번에 최근에 3기 때 진행한 과정은 이거 내부적으로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였는데 사내 강사 양성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공지를 한 내용이고 이 자료는 나중에 따로 리얼워크 쪽으로
요청 드려서 공유 드릴,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26일이죠. 이 11월 26일에 동일한 컨셉으로 사업부 담당님들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렇게 다 모셔서 임명식을 진행했고, 여기 동일하게 또 순금 코인 부착해서 사내 강사분들한테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료한 거는 사내 강사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은 사내 강의 10개 과정이 직무교육 과정으로 탄생했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사내 강의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잘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하는 거. 잘된 점 같은 경우는 저 일석이조라고 써놨는데, 일단 저희 반도체 시장 쪽에 인력 유출 문제가 조금 약간 그 시장에서도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A 플레이어들을 약간의 좀 사명감이나 명예감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붙잡아 놓는 게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개 과정에 양성된 사내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회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A 플레이어들이고, 이분들이 퇴사를 하면은 굉장히 회사에도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제 잡아놓는 용도가 사내 강사 양성 과정으로도 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분들 중에는 퇴사한 인원은 지금까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고, 또 뭐 직무교육 과정도 진행해서 직원들의 반응도 많이 이끌어내었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그 업무에도 도움이 필요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일석이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무교육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아까 그 보고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지금 2년 차지만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직무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HR팀의 뭐 정량적 성과라고 써놨는데, 그냥 뭐 교육을 얼마 진행했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는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얼마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육 담당자분들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고객 만족도는 뭐 교육 만족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고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어떤 교육이 필요로,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제대로 좀 못했던 부분이 사내 강사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그 과정 같은 경우는 강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수요를 파악하는 게 분명히 선행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직무 분석 결과 기반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어서 이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선발의 어려움인데, 지금까지는 뭐 사업부 담당도 찾아뵙고 또 추천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쉽지 않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3기를 진행하면서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직무 전문가분들, A 플레이어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업에서 굉장히 제일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시간을 또 따로 빼가지고, 이게 과정 진행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렇게 또 이제 업무 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약간은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뛰어다니면서 좀 양해도 많이 구하고 하면서 계속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절대 그래도 B 플레이어나 C 플레이어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무조건 그 직무 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배운 점은 그 사내 강사를 저희가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내 강사 양성 사내 강의 과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게, 교육과정 설계가 애초에 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강사한테 교육 그냥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의 연속성도 그렇고 효과성도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엔 최초의 그 리얼워크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워크숍부터 해서 그 설계를 잘 하고, 그리고 교육 프레임을 최초에 잘 잡아놨다 보니까 그 교육을 들은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그거 덕분에 많이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내 강의 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 부분도
그 계속 이어로크 쪽이랑 협업을 하면서 많이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그 계획을 잡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제우스 산해강사 양성과정 사례에 대해서는 그 발표를 마치고요.